배열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배열 같은 것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또는 C++에서 배웠겠지만 우리가 함수의 어떤 데이터를 전달할 때 call by value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있고 call by reference로 전달하는 게 있고 또 call by pointer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끝날 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f라는 이게 뭐 꼭 자바는 아니고 f라는 함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 int라 n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있으면 이 n의 소유는 f 거예요. f 거고 원칙적으로는 이 n은 f에서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n을 f가 아닌 다른 데서도 마구잡이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디버깅 하기가 어려워져요. 여기에 뭐 G 부르고 H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n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면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지역 변수들은 그 F에서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F에서 G나 H에서는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되고 얘의 주소를 알아야 돼. 주소를 알려주면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같은 경우 만약에 gn 이렇게 전달했어요. void g int 뭐 여기에도 n이라고 씁시다. 이 n하고 이 n은 이름이 같아도 다른 거죠. 그래서 요 n은 f 거고 요 n은 g 거예요. 그러면 g의 n을 이렇게 전달하면 뭐 n이 10이다. 그러면 10이라는 값만 여기로 넘어오는 거지 n이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n을 11로 바꾸든 뭘로 하든 간에 여기서 이 결과는 여기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call by value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는 그렇게 call by value로만 전달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int a 100 100이라는 배열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h의 a를 이렇게 전달한다. 그리고 여기에 void h 해가지고 이런 것도 없지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고 칩시다. call by value로. 그럼 call by value로 전달한다는 것은 a 배열이 100개짜리 배열이면 100개의 값이 여기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복사되는 거지, 100개가. 그래서 여기서 A를 마구잡이로 막 수정을 해도 그 결과는 이거에 영향을 안 줘요. 그렇죠? call by value로 보내게 되면. 그래서 call by value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A100이라는 100개짜리 배열을 일로 call by value로 전달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옛날 C 초창기 70년대를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아예 C 자체에서는 이 배열을 call by value로 전달할 수도 없어. 전달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받냐면은 이런 식으로 받게 돼요. 주소로. call by pointer. 그러니까 주소, reference도 같은 개념인데 주소로 전달하는 거야. 주소만. 그러니까 얘의 주소를 얘가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F라는 방이 있는데 이 공간에 얘는 접근을 못 하는데 그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얘가 터주는 거야. A를 전달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꾸면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ll by reference는 이 경우에는 A를 수정하고 싶어서 call by reference로 보낼 수도 있지만 아예 C에서는 이 배열 자체를 call by value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요 앞에다가 const를 붙여.
컨스트를 붙이게 되면 수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배열을 너한테 주지만 너는 내 배열을 보기만 하지 수정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C 언어 같은데 또는 C++에서 이런 거를 뭐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할 때 이 컨스트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효율성 때문에 주소로 보내지만 너는 이거는 내가 수정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하라고 주는 거다라는 거를 명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인자들을 콜 바이 밸류로 전달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간혹 가다가는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int x, int y가 있는데 x와 y 값을 바꾸고 싶어. 수업하고 싶어. 그러면 콜 바이 밸류로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이런 함수를 만들려면 콜 바이 레퍼런스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x와 y 값을 이 수업이라는 함수에서 바꿔치기를 하면 그 결과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콜 바이 레퍼런스로 보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간혹. 근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우리는 콜 바이 밸류로 보내야지만 그 디버깅이 쉬워지게 되겠고 코드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 타입들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배열도 그렇고 객체들도 상당히 많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도 콜 바이 그 밸류로 C++에서는 콜 바이 밸류로 보낼 수 있지만 콜 바이 밸류로 잘 안 보내. 왜?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객체를 통으로 스튜던트를 이로 전달하면은 무거워져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전달하되 이걸 바꿀 수 있는 건지 수정할 수 있는 건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컨스트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차이점. 그래서 뭐 이 그림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콜 바이 밸류는 변수 자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값을 수정하더라도 원래 f 함수에는 영향을 안 받고요. f 함수가 소유하고 있는 변수는 원칙적으로는 f 함수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디버깅 할 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콜 바이 레퍼런스는 실제 뭐 그렇게 되지 않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변수 자체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꾸면은 G에서 바꾸면 그 G 함수가 끝나고 나서도 바뀐 결과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콜 바이 레퍼런스. 그래서 C는 콜 바이 밸류 그리고 콜 바이 포인터 두 가지만 가지고 있고요. C++은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포인터, 콜 바이 레퍼런스도 있어요. 복잡해. 자바는 콜 바이 밸류만 있어요. 콜 바이 밸류만 있으니까 이거 못해. 수업이 안 돼. 이런 함수를 자바에서는 짤 수 없다. 콜 바이 밸류만 존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요거 보고 설명합시다. 그래서 C++의 세 가지 예제예요. 세 가지 예제. C++. 그래서 첫 번째 게 요게 콜 바이 밸류죠. 콜 바이 밸류. 그래서 메인에 n이 있는데 n을 콜 바이 밸류로 전달해서 b로 가면 요 0이란 값만 간 거고 얘가 바뀌어도 n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콜 바이 포인터예요. 콜 바이 포인터는 요 써져 있는 것만 보면
이게 콜 바이 밸류랑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져요. 이 매개 변수에는 포인터가 달려 있고 전달할 때는 이 연산자가 붙어서 그 값이 아닌 주소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거를 수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요 경우에는 여기가 출력되는 게 1이 출력이 되겠죠. call by reference는 비슷한 건데 통째로 갔다 온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걸 보면 내가 call by value로 전달하는지 call by reference 전달하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이걸 보면 아는데 또 요 문장, 사용하는 문장을 보면 내가 call by value를 받아서 쓰는 건지 call by reference를 받아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별로 안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C++은 좀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const 키워드예요. 그래서 const 키워드이고 그러면 이제 자바로 넘어와서 n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방금 봤던 C나 C++이나 똑같이 요거는 call by value죠. 자바는 call by value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다 이해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타입이 몇 개가 있냐면은 8개가 있어요. 원시 타입이. 그래서 이 원시 타입 8개는 call by value로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call by value밖에 없으니까 자바는. 자, 그럼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student s equal new student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얘랑 다른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 그러면 h에 s를 보낸다 치면 void h student s 이렇게 되면 얘는 call by value예요. 여전히 참조 타입이지만 call by value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f라는 함수에 n이 있고 그 다음에 s가 있어요. 근데 n은 0이라는 값을 여기에 갖고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이 s라는 n은 이 new student라는 객체는 요 f 방에 있지 않고 힙이라는 데 따로 있죠. garbage collectible heap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call by value로 전달한다는 건 h가 있으면 s가 있겠지. 여기도 g가 있으면 n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call by value 전달한다는 건 요 값을 여기로 옮기는 거죠. 복사해 주는 거죠. 그럼 얘가 0이야. 요거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똑같은 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애가 아니라 같은 애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s.setName 뭐 이름을 바꾼다. 상진으로. 그러면 얘의 이름이 여기 있는 이름이 상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call by value로 전달했지만 call by value 전달했지만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가 같기 때문에 이 받은 애가 이 s를 이용해서 어떤 객체를 상태를 변화시키는 함수를 호출하면 메소드를 호출하면 받은 객체를 수정할 수가 있고 그 수정된 결과가 그 함수가 끝나고 나도 계속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s를 new student 해가지고 또 다른
학생을 가르치도 바꿨어. 그러면 얘는 상관없고 얘는 다른 애를 또 가르치게 돼요. 안 바뀌죠. 왜? 이거는 콜 바이 밸류예요. 참조 타입을 주지만 콜 바이 밸류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얘를 요거를 바꾸는 것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 참조 타입, 그러니까 그 배열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요소, 원시 타입 8개 뺀 나머지 모든 요소는 참조 타입이고, 이 참조 타입은 자바에서는 콜 바이 밸류로만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설명드리면 자바는 여기에 컨스트가 없어요. 컨스트가 없다. 컨스트. 그래서 내가 어떤 객체를 전달해 주는데 너는 수정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도 마찬가지고요. 배열도 보시면 F2에 A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배열도 객체이기 때문에 1, 2, 3, 4라는 것이 여기에 생기지가 않아. 자바에서는 다 배열이 동적 배열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F1에 A를 넘기면 F1에 A라는 소문자 A라는 매개변수 배열을 가지고 있고 얘도 똑같은 배열을 가리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를 10으로 바꾸면 여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 바뀐 결과가 나타난다, 반영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콜 바이 밸류지 콜 바이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요 그림을 보면 명확해지는데, 이렇게 A가 있고 요 A를 여기로 전달했어요. 아까 똑같이 전달했는데 요 안에서 F 안에서 B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B라고 만들었는데 요 매개변수를 요거를 얘가 아니라 이제 이걸 가리키도록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하지만 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자바에는 콜 바이 밸류밖에 없어. 그래서 요 공간이 있으면 스택 지역 변수에 있는 애들은 다른 함수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메소드랑 멤버 변수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자바에서 콜 바이 밸류 밖에 없고, 하지만 콜 바이 밸류 밖에 없지만 자바의 타입이 크게 참조 타입하고 원시 타입 나눠지기 때문에 참조 타입을 콜 바이 밸류로 보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바에서는 컨스트 개념이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에서는 그 렌스가 배열이 객체이고 그 배열은 렌스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열을 전달하면 이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CNC 뿔뿔에서는 배열을 전달할 때 항상 배열의 크기나 배열의 용량을 함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어디까지 유효한 색인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야. 그 배열을 만든 데서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를 넘긴 여기에서는, 요 F 함수에서는 이 받은 애는 그냥 주소만 받기 때문에 배열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수를 주소로 넘기나 배열을 정수 배열을 넘기나 받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C++에서는 쓰게 되겠고,
이런 find max에서는 여기다가 const를 넣어주겠지. 왜? 요 n을 수정할 일이 없는 거고 최대값만 찾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여기서도 n의 렌스를 알 수 있고 여기서도 렌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배열을 받는 메소드인데 배열만 받는 메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뭘 가정한다? 자바에서는 배열의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실제 크기는 모르지. 그러니까 용량과 크기를 구분했을 때 크기는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배열은 용량. 우리가 n, int 100 했을 때 이 값은 n이 갖고 있어요. 그 객체가, 배열 객체가. 하지만 내가 이렇게 놓고 한 10개만 지금까지 썼다. 그 10개는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필요한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냥 배열만 넘겨도 그 배열의 용량만큼 뭔가 처리하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배열만 전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모든 배열을 동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점이 있는데 배열을 메소드의 결과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여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택에 만들어졌으면 요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죠. 그러니까 C 같은 데는 여기에 int a 100 하면은 이 100은 여기에 만들어져요. 100개. 그리고 F 함수가 끝나면 같이 그 메모리는 그 방은 반납하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환할 수가 없어. 동적으로 말럭해가 생성된 뭔가 배열들은 C에서도 반환할 수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바에서는 항상 다 동적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return B. 그러니까 내가 배열에서도 요만큼 썼는데 꽉 차서 더 넣고 싶다. 늘릴 수 있는 거죠. 늘릴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A라는 배열을 늘리고 싶은데 여기다 A만 전달해서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배열이 요만큼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요만큼을 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다 더 큰 배열을 만들어서 요거를 옮겨와야 되죠. 요만큼을. 옮겨와야 된 다음에 얘가 아니라 이제 얘를 가리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 G라는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에서는 요거를 수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A가 여기 나오겠지. 요 A가 이제 요거를 가리키고 있죠. 1, 2, 3, 4. 근데 얘가 더 큰 이제 2배로 커진 새로운 배열을 가리켜야 되겠고 그 배열의 4개의 값은 1, 2, 3, 4로 채워줘야 돼. 뭘 불러서? 더블 더 사이즈를 불러서. 그런데 이 이퀄 A를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겼죠. 이제 그 더블 더 사이즈라고 하는 함수로. 그럼 이 인자로 받은 이 한 배열도 똑같은 이걸 가리켜요. 그리고 B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이걸 가리키도록 하려는 방법은 G합 더블 더 사이즈 함수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가 이 1, 2, 3, 4를 옮겨놓은 다음에 B를 반환해주고 반환해준 다음에 그 반환된 것을 A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을 하면 A 값이 요거를 이제 새 배열을 가리키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A는 누구 거야? F 거야. F에서만 수정할 수 있어요. 자바에서. call by value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C에서 만들려면 이중 포인터 막 머리 아파져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금까지는 이제 원시 타입 배열을 봤는데 객체 배열들을 많이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객체 배열을 만들면 5개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죠. 그렇죠? 그러면 5개의 객체가 생성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5개를 만들면 여기까지만 된 거야. 그러니까 5개의 객체를 유지할 수 있는 참조 타입 5개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배열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객체까지 생성하고 싶으면 이 포문으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야지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랫모습.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객체가 생성되는 건 아니다. 객체 5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모컨 5개만 유지할 수 있는 공간만 생긴 거예요. 실제 객체들은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줘야 된다. 객체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 그리고 이제 메인에 있는 요게 이제 메소드 파라미터이고요. 콘솔에서 만약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요 뒤에 있는 요런 인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이긴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윈도우나 이런 데 프로그램할 때 이제 많이 요 인자를 활용하지는 않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이라는 걸 붙일 수는 있는데 배열 앞에 요 파이널이라는 건 요 내용이 못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얘가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얘가 다른 데를 다른 객체를 다른 배열을 가리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널.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 배열. 뭐 2차원, 3차원, 뭐 4차원 다 돼. 근데 우리가 나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 4차원 배열 쓴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3차원도 거의 못 봤어요. 2차원은 많이 써. 행렬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2차원까지 많이 쓰는데 2개 쓰시면 돼요. 2개 쓰시면 되는데 C++하고의 또 차이점은 여기서는 이런 모습이에요. 내부적으로. C에서는 int a 2, 3 뭐 이렇게 되면 몇 개야? 하나, 둘, 1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붙어 있어요. 아니면 3개짜리가 2개인가? 그렇죠? 3개짜리가 2개죠. 그 상관없어. 어떻게 공간은 연달아 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int b 6을 하나 이렇게 하나 확보되는 공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바는 그렇지 않아요. 자바는 뽕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이걸 활용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게 돼요. C에서는 이게 안 되지. 근데 여기서는 각 행의 열이 다르게, 그러니까 2개 행이 있는데 첫 번째 행은 열이 5개고 두 번째 행은 열이 3개. 근데 실제 자바에서도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될 수 있다는 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열의 배열. 이게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얘가 하나의 객체를 갖고 있고 그 객체 배열에 있는 각 요소들이 또 객체인 거예요. 그게 2차원 배열이에요. 근데 쓸 때에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거를 내부적인 거를 잊어버리고 이거든 저거든 내부 모습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그냥 그 색인 2개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다차원 배열이 되겠고 다차원도 다 동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반환할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고 똑같아요. 모든 용량을 생략할 수 있고. 왜? 안에 그 멤버 변수 따라가면 다 용량을 알 수 있어요. 행의 용량, 그러니까 행의 용량은 여기 보면 알파의 렌스면 행의 개수,
알파 i의 렌스면 열의 개수인데 모든 i의 렌스가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열이죠. 그렇죠? 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럼 요약을 해봅시다. C와 C++ 배열의 차이점. 자바에서는 배열도 뭐다? 객체다. 그래서 배열을 전압하는 함수에서도 렌스 멤버를 통해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다. C와 C++은 배열 전달할 때 항상 크기나 용량을 같이 전달한다. 그리고 다차원 배열을 인자로 사용하기 위해 매개별 선호할 때도 용량 정보를 생략할 수가 있다. C나 C++에서는 생략 못하죠. 맨 마지막 것 빼고는 생략 못해요. 자바에서는 배열을 생성할 때 초기화 목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배열의 용량을 지정할 수 없다. C는 그냥 하나만 지정해도 돼. 그러니까 용량이 10일 때 초기 값을 하나만 줘도 돼요. 근데 자바는 그게 안 돼요. 자바의 모든 배열은 동적 배열이다. 따라서 변수나 배열의 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고 배열을 함수의 결과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배열 이름은 수정 가능한 L-value이다. 왜냐하면은 어떤 배열, 요걸 가리키다가 또 다른 배열을 가리키게끔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걸 바꿀 수 있어요. 일반적인 변수처럼. C에서는 int b 하면 b는 못 바꾸죠.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못 바꿔요. 상수 포인트였어요. C에서는. 자바에서 열의 크기가 각각 다른 이체원 배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기존 C는 C++하고 자바 배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바 배열과 관련된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배열과 관련된 실습을 조금